Welcome to leveraging the building blocks 여러분 of standards 안녕하십니까? in 표준의 underwater 구성 요소를 활용한 소중 IoT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린 버니발입니다. 저는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IoT 아키텍처 표준화 워킹 그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ISO, IC 표준 개발 기구의 하부 조직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는 표준화란 무엇이고 그리고 IoT에 있어 이것이 왜 중요한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들 그리고 이 두 개의 통합, 즉 아키텍처가 새로운 수중 기술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고 또 IoT 수중 표준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자가 표준에 합의하게 되면 상호 운영성이 확보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랭귀지, 언어가 정의될 수 있는데요. 표준을 준수하는 컴포넌트와 시스템은 통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표준에 의존해서 공통 기술을 사용하고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또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탑재된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드라이브는 서로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과 규격, 예를 들면 스커지, 세이타, 그리고 NVM, 익스프레스 등은 컴퓨터나 하드드라이브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로부터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표준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는 생명을 지키는 솔루션도 포함됩니다. 표준 개발 기구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표준을 개발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정의 중 하나는 인더스트리 컨소시엄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들이 매니투매니, 즉 다대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 하나의 컴포넌트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oT는 두 가지 종류의 기술이 혼합된 것입니다. 정보기술, IT와 운영기술, OT의 혼합입니다. 먼저 정보기술은 시스템, 예를 들면 컴퓨터나 통신 장비 등을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운영기술 OT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산업장비를 모니터링하고 또 센서를 사용해서 변화를 탐지하고 또 장비의 변화를 액추에이션을 통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IoT 시스템이 설계될 때 우리는 수평적인 기술 측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기술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건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수직적인 애플리케이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나 제조, 교통과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IoT 시스템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비용, 리스크, 혜택이 증가합니다. 먼저 최적화는 IoT를 환경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간주되는데요. 기본적인 MBA 운영관리 원칙이고 또 OT 스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 조금만 증가해도 눈에 띄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고객 경험 제고는 리스크를 조금 더 수반하게 되고요. 또 서브 시스템, 하부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전성 제고는 IoT 기술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 공장 내에서 작업자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전환 이니셔티브는 공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트 엔진을 파는 대신에 비행 시간을 임대하거나 택시 서비스를 우버가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 개발 기구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IoT에 대한 표준과 규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ISO 국제 표준 기구와 IE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의 프로젝트를 논의하려고 In the rest of this 합니다. presentation, we'll be focusing 이 on 프레젠테이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SC41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ISO-IC의 위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SO-IC 하부를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기술위원회가 특정 토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SO-IC의 공동 노력으로 공동기술위원회인 JTC1이 정보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블록입니다. JTC1 아래에는 여러 개의 소위원회가 정보기술과 관련된 특정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IoT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생체 인증 등이 있습니다. SC41 IoT 소위원회는 3개의 워킹그룹이 있는데요. 아키텍처, 상호 운영성,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소위원회 활동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Let's now turn to considerations of underwater 자, technology. 이제 수중 기술과 관련해서요. Cases for underwater system deployment. 수중 시스템에 대한 IoT 유즈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수중 센서는 수중 환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류라던가 Temperature, 염도, pressure, and 온도, dissolved oxygen. 수압, 그리고 용존 산소 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해류, 바람 모니터링, 그리고 개선된 날씨 예측, 지진 탐지, 기후변화 탐지 등이 포함됩니다. Next, the detection of pipeline. 다음은 파이프라인의 누출 탐지입니다. 해저 오일 가스 생산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은 탄화수소를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부식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생기거나 슬러지가 형성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생산이나 매출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서 탄화수소의 해양 유출을 피하고 또 생태학적인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음은 천연 자원의 탐사입니다. 수중 센서는 망간 크러스트나 광물 자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분포를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수의 산화 광물은 얇은 층의 크러스트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정보 분석을 통해서 노출된 크러스트 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심해 천연자원 탐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대규모로 활용해서 광범위하고 깊은 공간을 스캐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항구 보안입니다. 수중 센서는 군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중 지뢰나 잠수함을 찾을 수 있고 또 침입 탐지를 하거나 모니터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식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입니다. 양식은 서식지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식장 시스템은 pH 레벨, 암모니아, 온도, 용존 산소, 수위, 그리고 습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중통신 기술은 음향이나 음파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한계가 있죠. 대역폭이 낮고 지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수중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멀티미디어 그리고 멀티밴드는 동일한 채널에서 여러 개의 밴드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보다 다양한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서 수중통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 것입니다. 가시광선은 가시선이 지원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빛 기반으로 블루, 레드, 그린 라이트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전송 범위가 넓지 않고 또 버블에 취약합니다. 다음으로 MFAN 자기장 통신 기술과 마그네틱 유도는 수중 지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단거리 전송 오류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 해저의 노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무선 수중통신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적외선 광선을 사용해서 송수신 장치 간의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수중과 관련된 많은 표준이 발생되었고 SC41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924는 Io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표준은 IC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30141은 일반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IoT 시스템을 개발하는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에디션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 가능한 아키텍처 패턴의 추가를 지원합니다. 아키텍트가 아키텍처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IoT를 뛰어넘는 기술 컨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0140은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 표준입니다. KO, 수중 레퍼런스 아키텍처, 수중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 호환성에 관한 여러 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142는 네트워크 관리 기술인데요. 수중 통신 시스템의 관리 기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0143은 수중 통신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정의합니다. 30167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혁신을 다루는데 수중 통신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0171은 귀지국과 중앙 집중 네트워크를 수중 통신에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작성할 계획에 있는데요. 30141 에디션 2를 기반으로 하고 또 새로운 수중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수중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예, 양식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니즈가 있고요. pH나 수온, 물에 대한 화학적인 분석, 용존 산소량 등을 측정해서 물고기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종종 툴이나 가이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30141 에디션 2의 표준 1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수직 도메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그 일반적인 IoT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IoT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중 기술을 활용해서 IoT 시스템을 특화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솔루션 아키텍처를 양식에 특화해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솔루션 아키텍처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새로운 수중 기술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양식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표준화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IoT 표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자, 엔지니어, 학생들이 수중통신 기술과 관련해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중통신을 IoT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중 기술이 어떻게 IoT 표준과 통합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정보가 부디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세미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